코로나19 플라즈마로 잡는다 8번째 강의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러스 방역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방역 장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효과가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고가로 판매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방역 장치로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모든 방역은 오존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재료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오존 발생기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UV 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UV 램프는 UV라는 자외선이 균을 이렇게 살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UV 램프는 오존이 살균과 탈취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존의 살균 작용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램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램프니까요. U 타입 램프도 있고, 또는 광 플라즈마라고 이야기하는 환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UV 램프 방식인데 광 플라즈마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도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또는 LED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LED 램프도 간혹 사용을 하고, 또 UV 램프, 자외선 램프를 사용해 가지고 광촉매하고 병합된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UV 램프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유리관을 석영계 유리관을 사용합니다. 보통 석영계 유리관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리관들입니다. 일반 유리관, 창문에 쓰는 그런 유리관을 써서는 UV 램프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UV 램프가 일반적으로 비싼 것은 석영계의 고가 유리관을 써야 되기 때문이고, 그런 유리관 내부에다가 우리가 수미리그램의 수은을 씁니다. 수은을 쓰지 않는 UV 램프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은 방전의 특성은 주로 UVC가 나오는데 두 가지 파장이 나옵니다. 자외선 이 두 가지 파장에 지난 시간에 제가 UV 파장에 A, B, C가 있다 그랬습니다. 파장이 짧은 것이 C입니다. 이러한 파장이 짧은 것은 주로 수은 방전에서 254 나노메타, 또 185 나노메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수은 방전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은을 반드시 쓰니까, 물론 이것도 공해죠.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UVC에 의해서 사실상 램프 주변의 공기들이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UV 램프를 냄새를 맡아보면 오존 냄새가, 비릿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외선 자체가 살균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램프 주위에서만 효과가 있지 램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다 하면은 전혀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UV 램프는 자외선 자체라기보다는 오존이 한다. 오존이 살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UV 램프에서 살균 효과가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이 오존 발생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파라메타가 변수가 오존 발생량입니다. 제가 구입한 길이가 21cm인 이 램프를 제가 가지고서 오존 발생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존 발생량 측정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독보적인 이 오존 발생량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보니까 이 램프의 이 전원 장치가 또 상당히 크죠. 뭐 트랜스라고 보통 뭐 일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만 한 8W 정도를 놓고 램프를 불을 큰 다음에 오존 발생량을 측정해 보니까 0.01mg/h 시간당 0.01mg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양은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또 시중에 제가 다른 U자형 UV 램프를 구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1W를 전력을 공급했는데도 오존량이 이놈보다 한 100배 정도, 길이는 상당히 짧죠. 7cm고 이거는 20cm 정도 되니까 1mg 100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오존 발생량이 차이가 나느냐? 이 유리관이 석영 유리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창문에 쓰는 소다라임이나 이런 싸구려 유리관을 쓰면은 UV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하는 UV 램프로는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관을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유리관, 석영계의 비싼 유리관을 쓰면은 이 주변에 오존이 많이 발생하고 이 오존은 라이프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확산해서 멀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은 절대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미생물은 살균 효과가 있지만 거리가 좀 떨어지면 UV 자체에 의한 빛에 대한 살균력은 없습니다. 이런 UV 램프를 광플라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또 다른 LED를 사용하는 UV가 있는데 이 LED는 보통 이런 UVC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긴 300나노미터대 UVB가 나옵니다. 물론 UVB도 오존을 발생하는 기능을 합니다만 UVC의 효과에 의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LED UV 램프의 어떤 살균 기능이나 이런 것은 일반 고급 UV 램프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흔히 이제 광촉매 방식의 이 살균 장치가 있습니다. 대개 응용 사례를 보면 이런 일반 고가의 UV 램프를 이런 나선형의 스크류 이 가운데다 이걸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이런 나선형의 스크류에 우리가 공기 내부 실내 내부 기체를 공기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흘려준다는 것은 이 UV 램프 표면에 흐르는 기체를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런 특히 이제 나선형의 이 스크류가 TiO2 재질을 쓰는데 이 TiO2는 보통 UV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OH나 뭐 O2 마이너스 이것들이 결국은 또 오존을 또 만들어주는
원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유기물 분해하고 살균을 한다. 촉진시킨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UV 램프는 여기서 나오는 UV 때문에 이 주위에 오존이 많이 생겨 가지고서 이 오존에 의한 살균으로 보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스크류나 이런 걸 만들어 주면 물론 이런 그 UV를 받아서 이런 TiO2 표면에 이런 살균제와 같은 성분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오존 자체의 효과에 비하면 뭐 TiO2의 광촉매에 의한 살균 작용이 그렇게 뭐 핵심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나 램프 자체도 크지만은 또 여기에다가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보통 음이온 발생기라는 겁니다. 이오나이저라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이온 클러스터 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 브러쉬형이나 침상형 바늘 끝 이렇게 뾰족한 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게 되면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음이온이 이 살균 작용을 하고 탈취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 가지고서 침상 끝에는 무엇이 발생하냐 마찬가지로 아주 미소 마이크로 방전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 끝에 이 발생되는 플라즈마를 우리가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도 뭐 플라즈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음이온보다는 다량의 오존이 생기고 이런 다량의 오존은 라이프타임이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이온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존이 H2O 수증기나 이런 것들하고 작용을 해서 음이온이 발생하는 건데 뭐 수백만 개가 발생한다든지 1억 개 정도가 나온다든지 해서 살균 작용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존의 수에 의하면은 너무나 미약한 그런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음이온 발생기라고 부른 이유는 이 그동안 오존 발생기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오존 발생기라 안 하고 음이온 발생기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미소 방전, 플라즈마 발생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침상형 전극에 의한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에 의하면 이 오존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면 시간당 0.01mg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은 사실 살균 기능을 할 정도의 충분한 양은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 플라즈마라는 것은 흔히 유전체 판에다가 전극을 형성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게 됩니다. 유전판에 플라즈마를 만든다 해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유전장벽 방전이라고 하고 일종의 면 플라즈마입니다. 이러한 면 플라즈마는 전극의 형성 방법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 방전으로 작은 플라즈마도 만들 수 있고 수 밀리미터 오도의 상당히 영역이 넓은 플라즈마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것을 갖다가 PED, 플라즈마 에미션 다이오드 소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아주 한 수 미리 정도 스케일의 플라즈마 장치를 소자를 만들면은 저희의 데이터에 하면 한 4mg per hour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침상형 전극에서 나오는 오존보다는 적어도 100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양 같으면은
물론 공간의 크기가 부피가 중요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오히려 양을 조금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오존 발생량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오존 발생 장치는 UV 램프도 오존 발생기고 이오나이즈 음이온 발생기도 오존 발생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방출 소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자를 쓴다든지 UV 램프를 쓴다든지 이오나이저를 장착한 다음에 팬을 사용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오존을 멀리 이렇게 뿜어줌으로써 이 전체 공간에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린 오존을 형성하면은 방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 장치를 UV 램프로 써도 좋습니다만 UV 램프는 적어도 10cm 정도 크기 때문에 이 장치가 커집니다. 그러나 이오나이저나 이런 플라즈마 방출 소자를 쓰면 이게 상당히 작은 요만한 주먹보다 작은 콘센트형으로도 충분한 플라즈마가 나옵니다. 물론 이오나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양이 상당히 적죠. 또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살균 기능을 갖는 공기청정기는 보통 공기순환식 정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필터가 있고 대형 팬을 이용해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 공간에 오존 발생기를 장착을 해 가지고 고농도의 오존을 만듭니다. 그러면 들어온 공기가 고농도 오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나 균들을 다 살균 처리하고 다시 내보내서 이렇게 내부 공간에 순환하도록 하는 그런 공기청정기 순환 방식의 정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차이점은 이렇게 플라즈마 오존을 갖다가 방사해서 내부에 그린 오존 환경을 만드는 것하고, 이 방법은 이런 방식에서는 물체에 묻어 있는 부착된 바이러스나 부유 바이러스도 잘 처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부유 바이러스 위에는 물체에 부착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순환 공기를 따라서 정화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존 발생기를 우리가 세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UV 램프도 자외선이 살균하는 것보다 오존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은을 쓴다 또는 UV 램프도 광 플라즈마라는 말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만은, 또는 광촉매 방식으로 해서 어떻든 이 UV 램프 자체가 이 크기가 수십 센치이고 가격도 높고 소모 전력도 크고 오존 발생량은 이 발생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UV 램프를 써도 좋지만은 워낙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자체가 또 커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오나이저나 면 플라즈마, PED, 소자 이런 것들을 적으면 소자나 이오나이저의 그 탐침령 전극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크기는 아주 작고 저렴합니다만은 이오나이저 자체의 오존 발생량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고, 이런 PED 소자를 쓰면은 오존 발생량은 충분하고, 이 PED 소자의 면 플라즈마 양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mg/h까지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나 이런 램프 오존 발생기를 이용한 바이러스 방역 장치를 살펴보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공기 흡입 순환식과 플라즈마 방사식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화학제 살포 방식이 있습니다. 분무나 연무 방식으로. 화학제 살포 방식은 우리가
현재도 공공장소 방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단발성입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는 데다가 이런 걸 살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화학재를 살펴하는 것이 어려운 제약이 있다 하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죠. 이거는 사람이 직접 방호벽을 착용하고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공기청정기의 공기흡입 순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제약이, 시간적인 제약이나 지속성이 오래 가는 거죠. 이거는 틀어놓으면 되고, 플라즈마 방사식도 24시간 틀어놓으면 되니까 지속성이 오래 갑니다. 특히 이것은 현장성이 상당히, 플라즈마 방사식은 어디나 다 설치해서 그린 오존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현장성이나 또는 개인 방역, 휴대용으로 만들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물체에 부착된 바이러스나 부유 바이러스도 잘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소형화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살균 장치들 중에는 어떤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지만은 고가이면서도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테스트한 몇 종류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이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앞으로 공조기에도 많이 쓰고 에어컨이나 냉방기 이런 데도 앞으로는 바이러스 방역 장치를 이렇게 장착하는 장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는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